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보통 장기요양기관에서 센터장님이라는 호칭은 주간보호센터나 재가 방문요양센터 시설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요양원의 경우는 원장님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런데 이런 센터장님 혹은 원장님을 모두 통칭하는 호칭이 바로 시설장입니다. 시설의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고시나 법규에서는 시설장을 관리 책임자라고 호칭하기도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랜 기간 장기요양 분야에 몸담아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장기요양 기관의 시설장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서치하고 종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은 빼고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이라고 통칭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은 오직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 2급이거나 1급이거나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장이 된다는 것은 요양원이 아니라 주간보호센터나 재가 방문요양센터 등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시설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은 과거에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폐지가 되고 이후로는 모두 1급 자격증입니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센터 등에서 월 60시간 이상 총 5년간의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복지시설은 무엇이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무엇이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의 종류나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은 이런 요양과 관련된 시설들의 용어를 좀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설치 신고되고 운영되어지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이 용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적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속해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속해 있는 주간보호센터나 모든 일의 수행이나 처리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요양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오직 정식으로 신고가 되고 허가가 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로한 경력만 인정이 된다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개월수가 60개월 이상, 쉽게 말해 5년 이상의 경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시설장이 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 모두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전혀 없고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되는 대로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대전의 우송정보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정도만 찾아보았습니다.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양성과정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일일이 좀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교육은 비대면 수업은 전혀 없고요. 모두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평일에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반으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의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이죠. 저녁 6시부터 대략 10시까지 4시간씩 해서 8주간 총 160시간을 수료하는 과정이고요. 대전의 우송정보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0주간 해서요. 160시간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또 알게 됐는데 보통 이 과정이 1년에 4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 기준 인원이 충족이 되어야만 양성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1년에 몇 번 진행하는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과정에 신청하는 인원이 너무 적으면 공고가 나 있더라도 시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공고를 일단 확인을 하고 전화 문의를 계속해서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양성 과정에는 내일 배움 카드와 같은 지원 제도의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비용은 대략 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요양보호사로 시설장이 되는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의 시설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방문간호나 복지연구센터의 시설장도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방문목욕, 단기보호 이런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절차로 시설장 자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이런 과정은 과연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시설의 장으로 일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로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장기요양 분야에 흥미를 느끼고 시설을 운영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좀 수고를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면서 5년 정도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한 기관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옮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장기 근속을 해보면서 정말 시설 운영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 과정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어렵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시간과 돈을 들여서 새롭게 취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참고로 시설장이라는 것은 꼭 시설의 주인인 대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마다 대표자와 시설장이 같은 사람인 곳도 있고 대표자 따로 시설장 따로 있는 곳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과정을 거쳐서 꼭 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시설장을 채용하는 구인 공고를 찾아서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5년의 요양보호사 경력을 가진 시설장이라면 현장을 상당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으로도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